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연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전공에 합격한 나윤채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이때 편입 설명회를 여기서 똑같이 듣고 3월부터 학원에 있는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바로 3월부터 12월까지 5월 김신근 교수님 수업만 들은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맨 앞장에 이거 보시다시피 저는 처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42.5, 35, 35, 25 이게 원 점수입니다. 시험을 보면 나오는 점수. 그리고 10월 10회를 보시다시피 55점이라는 제일 계속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55점이 나오면 10월까지 다들 너는 재수하겠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목차로는 초반 어휘의 중요성, 히든 미션, 조교님 활용 과목, 멘탈 관리. 그리고 저는 분당 캠퍼스가 집이랑 매우 가까워서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학원에 오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어휘, 논리, 독해 순서로 제가 PPT를 배열해 봤는데, 어휘에 보시면 처음 점수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60점, 80점, 60점. 그래서 초반에 어휘에 되게 집중을 했고, 저는 2월부터 편입을 시작하긴 했지만 집 앞 독서실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 보카바이블 인강을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원체 하지 않았던 성격이라서 3월부터 그 하영 조교님이 501을 외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반에 하기 501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조교님께서는 계속 하라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순서를 외웠습니다. 그 단어장을 보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외웠습니다. 순서를 외우고 이제 한 4, 5월 돼야 이제 단어가 조금씩 눈에 보이는 학습을 해서 이 3, 4월에 보면 점수대가 굉장히 좋고 10월에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베이스는 깔려 있는, 그래도 아는 단어들, 그리고 문맥을 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논리 점수가 초반에 굉장히 3월에 빵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33, 29, 29, 54. 그리고 10월에 보시면 88점까지 뛰죠. 이게 처음에 제가 조교님이랑, 이게 신근쌤이 좋은 이유가 조교님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조교님이랑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학원을 아침 8시 반에 와서 저녁 9시에 이제 막차를 타고 가서 9시에 집에 복귀를 했는데, 요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논리를 조교님이랑 거의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는 은우 조교님이라고 한양대에 다니시던 그 조교님이 계셨는데, 그 조교님이랑도 거의 한 달 가량 계속 토의를 하고, 이제 다음은 하영 조교님이랑 거의 전담으로 이제 하위권을 되게 잘 맡아주셔서 하영 조교님이랑 후반에 이제 계속 잡아가다 보니 논리는 이제 끝에서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일 골칫거리인 독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점수대를 보면 10월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35, 35, 35. 네.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 학습 방법은 신근 선생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서 신근 선생님의 히든 미션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쌤, 히든 미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거 다 해 라고 해서 히든 미션을 하게 됩니다. 히든 미션의 순서는 쭉쭉 읽어라, 올림포스, 수능 특강, 편머리 이제 신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조교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편머리하고 유탭스 들어가고 마지막 수능 완성까지 끝내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보면 그 타 교수님 책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근 선생님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저희는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막 그 교수님 막 오리엔테이션 보면 양보단 질이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펴 하시는데, 못하면 양으로 승부해야죠. 5번 하고 10번 하고 15번 하고 20번 하고. 그래서 이게 신근쌤이 솔직히 하위권, 저는 하위권이라서 하위권 친구들에게 제일 딱 맞는, 그 중위권까지, 후반에는 중위권이었으니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든 미션을 했고, 이제 조교님, 타 교수님들은 조교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상담도 힘들고
뭐 물어보고 싶어도 학습 Q&A에 다음날 질문 받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해봤던 스타일이라서 수정 전후를 나눠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초반에는 기출 문풀하고 바로 해설하고 문풀하고 바로 해설하고 그리고 여기 문법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식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걸 조교님한테 들고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문풀하고 논리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기출하고 그 다음에 문법 밀어라. 주말에 다 해라. 이렇게 조교님이 하나하나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교수님한테 가서 잘했다. 누가 했냐? 조교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밥살이 아니라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인데 저는 꼬박꼬박 밥 시간을 꼭꼭 넣어놨습니다. 샌드위치, 밥을 먹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낮잠 잠배, 무조건 잠배. 그 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100분문이라 써놨는데 유튜브 봅니다. 신문쌤 유튜브 봅니다. 뭐 신문쌤의 하루, 막 편입 강사의 하루 이런 거 있거든요. 쉬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점심 꼬박꼬박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는 가는 것도 살짝 쉰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항상 제가 집에서 안 살고 할머니 댁에서 지냈기 때문에 집에 일요일에는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꼭꼭 휴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 시간 꼭 챙겨 먹기라고 넣어놨는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자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되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그냥 밥을 안 먹고 핫식스 뭐 먹는 거 뭐 그런 거 먹고 그냥 괜찮아. 내년에 먹으면 돼. 내년에 먹으면 돼.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후유증이 엄청 밀려서 7, 8월 되면 여러분들이 체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여름에 막 학원은 춥고 밖은 덥고 이러니까 애들이 늘어지는데 밥도 안 먹어. 이러니까 다 공부 못하고 막 1시간 막 2시간 자고 있는 애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밥 시간이 딱딱 맞고 낮잠 꼬박꼬박 자주면 글씨 친구들이랑은 그 좁은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편입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밥은 꼭꼭 챙겨 먹고 낮잠 꼭꼭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